아내 장숙 씨가 캠핑카를 소개하는 사이 어느새 저녁 식사 준비를 모두 마친 남편. 역시 캠핑 고수답습니다. 이제 한급해가지고. 벌써 물이 많이 들어왔다. 물이 벌써. 들어오는 거 똑같은 반찬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앞에 바다를 보고 캠핑장에서 캠핑 나와서 먹으면 정말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나는 배고프니까 아무것도 정치 생각 없어. 아무 생각 없어. 이렇게 같이 잡고. 맞아. 먹어야지 뭐. 가을의 정취를 온전히 느끼며 갖는 저녁 식사 시간. 부부에게는 소소하지만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게 뭔 줄 알지? 부추. 땡. 네? 도매고추. 그냥 고추가 아니고 도매고추야, 도매고추. 야생 보호종인데 재배를 했기 때문에 먹어도 되는 거야. 부부는 두 딸을 시집 보내고 손자들까지 키우고 나니 인생의 허무함이 밀려와 캠핑을 시작하게 됐다는데요. 무릎 관절 때문에 고민이 있다는 60대 여성. 아침부터 집안을 청소 중인 김상미 씨입니다. 바닥 좀 닦다가 무릎을 여기다 탁 디뎠을 때 엄청 아파요. 요거 마저 닦고 나갈래니까 마음이 급해서 그런지 더. 아픈 무릎 때문에 간단한 집안일도 힘겹기만 한데요. 문 밖을 나가서도 그녀를 괴롭히는 게 있습니다. 무릎 아픈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계단입니다. 이렇게 했다가 여기를 디디려면 여기에 힘이 가니까 무리가 가고 아프니까 자꾸 이제 깨가 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걸어요. 천천히. 힘겹게 집을 나와 도착한 곳은 시장. 수고하셔요. 예. 그런데 언제부터 무릎 관절에 이상이 찾아온 걸까요? 통증이 심한 거는 한 1년 정도부터 된 것 같아요. 어느 날 그냥 계단을 내려오는데 뭔가 이렇게 그냥 무심히 디뎠는데 시큰거리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다리를 움직여 보면은 그냥 삐걱삐걱 이렇게 뼈가 부딪히는 소리 같은 소리가 좀 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무릎이 조금 안 좋은가 보다 하는 느낌은 받았는데 그게 계속적으로 막 그랬던 건 아니고.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한 중식당. 마시면 맛, 서비스면 서비스. 소문난 대박집으로 유명한 곳이라는데요. 이곳의 사장님이 바로 김상미 씨입니다. 두 분이세요? 두 분. 그동안 식당을 잘 키워오면서 경제적인 안정도 찾아오고 이제는 아들에게 가게를 맡기고 여유롭게 노년을 즐기고 싶었던 상미 씨. 하지만 건강, 특히나 아픈 무릎 때문에 어느 것 하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유독 손님들이 많이 몰리는 바쁜 점심시간. 어느덧 손님들이 빠져나가고 이때라도 아들을 위해 잠시나마 가게 일을 돕고 싶지만 무릎 통증 때문에 간단한 일도 요즘엔 부쩍 힘에 부칩니다. 예전에는 뭐 뼈도 튼튼하고 운동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하고 이 무릎 관절 뭐 손가락 이런 거 하나도 몰랐어요. 결국 하던 일을 멈추고 휴식을 취하는 상미 씨. 제가 이거 하려고 이것도 갖다 놨어요. 이렇게 하면 좀 시원해요. 조금 그럼 부드럽게 풀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잠깐 풀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힘들어하는 걸 본 아들 인규 씨. 어머니를 위해 식당 한쪽에 간이 침대를 설치하는데요. 엄마 침대 설치 다 했는데 이거 좀 괜찮아? 잠깐만 쉬었다가. 통증이 심할 때마다 찾게 되는 파스. 잠시나마 이렇게 통증을 달래보는데요. 어디 이쪽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이게 나이가 드시니까 어쩔 수 없이 안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 무릎이 다른 데도 좀 상처를 보니까 아프다고 하다가 좀 걱정이 되긴 한데. 엄마 좀 쉬고 있어. 알았어. 불 좀 줄여줘. 오케이. 아니, 너무 껐다. 됐어. 알았어. 수고 좀 해. 사업의 성공으로 경제적 안정은 이뤘지만 건강이 따라주지 않으니 속상하기만 합니다. 조금 이렇게 누워있다가 나가면 좀 훨씬 편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는 무릎 통증.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퇴행성 관절염은 마치 호랑이가 물어뜯긴 듯한 그런 고통을 주는데요. 인간이 느끼는 통증을 수치화해서 우리가 표현하는데 치통은 4.5, 출산은 8.53, 통증의 왕이라고 불리는 통풍이 9인데요. 퇴행성 관절염은 9.1이라는 매우 높은 통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퇴행성 관절염 환자는 약 400만 명. 환자 수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연령도 점차 낮아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만큼 무릎 관절 건강에 대한 심각성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무릎 관절이에요. 일단 사람이 활동하는데 걸어 다녀야 되는데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고 아무래도 삶의 질도 떨어지고 어디 가자 그러면 무섭잖아요. 걸어갈 생각을 하면은 더 진행되지 않게끔 혹시 또 더 나빠지지 않게끔 이거 빨리 관리를 하고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막연한 두려움으로 병원을 찾지 못했던 상미 씨. 용기를 내어 병원을 찾았는데요. 현재 무릎 관절 상태는 어떤지 다양한 검사를 받아봤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다리가 많이 불편하신가 봐요. 약간 절뚝거리시는데. 예. 무릎이 요즘. 네. 오른쪽 무릎은 이 뼈 사이 간격이 이렇게 떠 있는데 왼쪽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뼈 사이 간격이 여기 많이 좁아져 있어요. 그러네. 실제로 완전히 딱 닿지는 않았지만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이 지금 간격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왼쪽 무릎 관절이 심각한 상태인데요.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에 있어서 1기, 2기, 3기, 4기라고 얘기를 해요. 1기는 초기, 중기, 진행기, 말기에서 이 정도면 한 3기 정도 되시는 거예요. 2기에서 3기 정도. 이런 게 아프세요? 괜찮으세요? 살짝 아파요. 살짝. 제가 이렇게 누르면. 눈 살짝 아파요. 살짝 좀 아프고요. 우리의 무릎 관절을 보면 쿠션처럼 덮고 있는 이것이 바로 관절 건강의 핵심인 연골인데요. 우리가 평생 사용해야 할 연골의 두께는 불과 3mm, 치즈 2장 정도의 두께로 매우 얇습니다. 이 연골이 손상되면 무릎 관절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는 이유는 이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 연골들이 약해지고 끊어지고 결국에는 연골들이 떨어지거나 찢어지는 그런 결과들을 초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연골들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거기서 생긴 것들이 염증을 일으키고 그 염증들이 나타나는 증상이 무릎이 붓거나 물이 차거나 뻘개지거나 아픈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위험한 질환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환자의 70%가 여성인데요. 골반이 넓은 여성은 하중이 비스듬하게 전달되면서 체중이 무릎에 전반적으로 균등하게 가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O자다리나 퇴행성 관절염의 변형이 생길 가능성이 많아지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사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가는 그런 쪼그리는 자세를 많이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무릎에 그 압력, 체중이 많이 걸리게 되면서 연골판이 찢어지거나 손상을 입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폐경기 이후에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고 이는 골관절염의 유병률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연골에 생긴 염증은 연골에만 머물지 않고 혈관을 타고 전신을 돌아다니며 문제를 일으킵니다. 인지장애를 비롯해 뇌혈관 질환,
근감소증 및 골다공증, 심혈관 질환, 폐질환 같은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특히나 무릎 관절염을 장기간 앓고 있는 경우에는 무릎이 건강한 사람에 비해 심장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16%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검사 결과를 듣고 난 김상미 씨. 이제라도 무릎 건강을 지켜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요. 예전에는 그래도 이게 관절에 큰 관심을, 그러니까 신경을 못 쓰고 그냥 튼튼하니까 하고 조금 좀 자만했다고 그럴까? 이제 그런 식으로 생활을 했었는데, 오늘 와보고서는 이렇게 많이 안 좋아졌구나라는 걸 스스로 느끼면서 너무 내가 소홀했다. 앞으로는 이제 더 신경 써서 더 나빠지지 않게끔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이번에는 무릎 건강을 찾고 제2의 인생을 맞았다는 분들을 만나러 왔는데요. 일명 캠핑 부부로 불리는 조기승, 정장숙 부부입니다. 캠핑 부부의 첫 번째 목적지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궁평항. 캠핑 가기 전에 시장 보고 맛있는 거 사려고요. 캠핑을 할 때 현지에서 장을 보는 게 필수 코스라는 부부. 자주 들리는 수산시장이라 단골집도 있다는데요. 싱싱한 각종 해산물들이 맞이하는 이곳. 눈은 물론 벌써부터 입이 즐거워집니다. 소리가 대게가 아니고 지금 뭐지? 킹크랩. 어디 싫어했어요? 네, 여기 회도 싱싱하고 친절하고 감사합니다. 또 멋있고 우리 동네 분이라 자주 오는 곳이거든요. 농어가 달달하지. 이게 호불호 없이 다들 좋아하거든요. 요즘 제철을 맞은 농어를 선택한 캠핑 부부. 얼마 봐봐. 내가 물을 가려야 돼가지고. 2kg. 2kg. 얼마야? 8만 원. 여기다가 스키 하나 해서 푸짐하게 드세요. 캠핑을 다니면 그 지역의 특산물도 먹고 다니다가 시장도 가고 마트도 가고 하는데 여기서는 싱싱하잖아요. 지금 개도 막 움직이고 꼴뚜기 있잖아요. 꼴뚜기 진짜 이거 처음 봐요. 이거 먹으러 갖다 놨구나. 그럼 다 먹어야지. 이게 꼴뚜기 아니라 덤으로 싱싱한 꼴뚜기 회까지 맛을 보는데요. 싱싱하지? 싱싱한 지금 먹으니까 맛있어. 맛있어? 뽀얀 속살을 드러낸 농어. 섬세한 칼날로 두툼하게 회를 뜨는데요. 현지에서 먹을거리를 장만하는 이런 재미가 여행의 또 다른 즐거움이죠. 또 오겠습니다. 네. 만족스럽게 장보기를 끝내고 다시 캠핑카에 몸을 실은 부부. 청명한 가을 하늘을 벗삼아 한적한 시골길을 지나고 해안도로를 시원하게 달려 도착한 곳은 경기도 안산시의 대부도. 캠핑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인기 있는 캠핑 장소라는데요. 부부의 캠핑카도 안락한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와, 좋다. 단풍도 물들고, 오, 시원한 바다. 어우, 좋아. 바다는 언제 와도 좋아요. 오늘의 이제 우리 집 정화. 4년 전 부부가 장만한 캠핑카. 부부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한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데요. 둘만의 여행 보금자리가 금세 마련됐습니다. 여기가 저희 집입니다. 여기가 이제 제 침상. 정말 여기 따뜻하게 찜질방처럼 온돌이 되는 곳이고요. 엄청 좋죠. 뜨끈뜨끈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물 펌프를 켜고 여기가 소전이에요. 그리고 이제 온수도 나오고요. 뜨뜻한 온수. 여기가 이제 화장실 겸 샤워.
정말 집 한 채를 고스란히 옮겨다 놓은 듯 없는 게 없는데요. 여기 이제 우리 캠핑 대장님이 잠자는데 캠핑 대장님 자고 제가 저 위에서 자고요. 아내 장숙 씨가 캠핑카를 소개하는 사이 어느새 저녁 식사 준비를 모두 마친 남편. 역시 캠핑 고수답습니다. 한급해가지고. 벌써 물이 많이 들어왔다. 물이 벌써. 똑같은 반찬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앞에 바다를 보고 캠핑장에서 캠핑 나와서 먹으면 정말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나는 배고프니까 아무것도 정치 생각 없어. 아무 생각 없어. 이렇게 같이 잡고. 맞아. 먹어야지 뭐. 가을의 정취를 온전히 느끼며 갖는 저녁 식사 시간. 부부에게는 소소하지만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게 뭔 줄 알지? 부추. 땡. 네? 두메고추. 그냥 고추가 아니고 두메고추야, 두메고추. 야생 보호종인데 재배를 했기 때문에 먹어도 되는 거예요. 부부는 두 딸을 시집 보내고 손자들까지 키우고 나니 인생의 허무함이 밀려와 캠핑을 시작하게 됐다는데요. 어디 가세요? 장작 사러요. 캠핑은 불멍이 꽃이거든요. 그래서 장작 사다가 제가 멋있게 분위기 한번 내려고 장작 사러 갑니다. 발걸음이 더욱 가벼워 보이는 장숙 씨. 다른 거 하면 안 돼. 잘 안 타서. 그죠? 네, 참나무가 좋더라고요. 저희는 참나무만 써. 다른 건 안 와. 네. 여기 참나무 장작에서. 무거운 장작을 한 손에 들고도 힘든 기색 하나 없이 씩씩하게 정말 잘 걷는 모습이네요. 이거? 이 정도야 먹었든 하죠. 캠핑 나오면은 야생에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건강하지 않으면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뭐 야생에 나오니까 캠핑 나오고 야생에 나오니까 건강해진 것 같기도 하긴 해요. 아, 이게 원래 이렇게 건강하셨었어요? 아니요. 다이어트해서 좀 관리도 하고 이래서 지금은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활력 넘치지만 40대에 이른 갱년기가 찾아오고 체중이 90kg까지 증가했던 장숙 씨. 결국 퇴행성 관절염까지 앓게 됐는데요. 이제 몸이 비대해지면서 과체중 비만으로 가니까 뭐 잠도 편하게 잘 수가 없고요. 관절 쪽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관절 쪽은 이제 무릎이요. 아무래도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은 체중이 나가면 무릎에 이제 무리가 오니까 이제 무릎이 너무 아프고 하니까 줄기세포 재생술이라는 시술을 받았어요. 줄기세포 재생술까지 받아야 할 정도로 무릎 건강이 악화되면서 장숙 씨의 일상도 무너졌습니다. 일상생활이 정말 전부 친구들 약속이 있어서 어디를 가야 되겠다 해도 부담되고, 왜냐하면 지하철을 타려면은 보통 이렇게 계단을 내리고 오르고 해야 되고, 또 예를 들어 화장실을 가면은 양변기가 있어야지 좌변기 있는 데는 또 그것도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런 모든 것들이 일상생활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몸무게가 1kg 증가할 때 무릎에 실리는 하중은 무려 4배나 증가하기 때문에 체중과 무릎 연골은 그만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보통 걸을 때 무릎에 가해지는 부하는 체중의 2배에서 3배, 계단을 오를 때는 6배, 내려올 때는 8배, 산에 오를 때 무릎이 받는 하중은 무려 15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장숙 씨는 무릎 관절 건강을 되찾으면서 일상의 행복도 다시 찾았는데요. 그 비결이 과연 무엇일지 점점 궁금해지네요. 대장, 내가 사왔어요. 우리 대장님은 앉아있고 만화님이 사왔어. 아니 이 정도는 뭐 걷더니 내가 들고 다니잖아.
아니 근데 왜 대장이라고 불러요? 우리 집에서 대장이니까 캠핑 다니고 해서 이제는 캠핑 대장님. 이건 뭐예요? 계란판이요. 그런데 계란판. 예, 불쏘시개. 전국 방방곡곡 그동안 캠핑을 다닌 횟수만 500번이 넘는다는 부부. 노년에 꿈꿔온 삶을 보내고 있는 지금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데요. 이 행복을 가져다 준 것은 바로 건강입니다. 제일 좋은 거는 여기 나오면 야 좋다 소리를 제일 많이 하게 된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나오면 뷰 좋다. 좋다는 단어를 많이 쓰게 돼. 그러니까 좋은 분위기에 좋은 것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마음도 좋아지고 어떤 스트레스가 많이 없어지고 기쁨이 항상 마음에 충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도 따라서 좋아지는 것 같아요. 다음 날 다시 캠핑카에 오른 부부. 이번 여행지는 어디일까요? 좀 내려. 와, 우리 전용 제2 캠핑장으로 왔습니다, 대장님. 여기서도 캠핑해야죠. 내리세요. 아이고야. 날씨도 좋고 캠핑 잘 갔다 와서 이제 편안한 또 캠핑, 전용 캠핑장. 캠핑장 겸 우리 집. 2년 전 캠핑을 하다 만난 이곳이 마음에 들어 전원주택을 짓고 살게 됐다는데요. 2층에 제가 차도 마시고 음악도 듣고 이제 가을이라 호박도 많이 따놨어요. 역시나 노년에 꿈꿔온 전원 생활을 시작하게 된 두 사람. 특히나 장숙 씨는 전원 생활의 즐거움 중 하나인 텃밭 가꾸기에 빠졌다고 합니다. 우리 집 이제 보물창고입니다. 마트 가는 것도 번거롭지만 집에서 직접 길러서 이렇게 먹으니까 아침이 상큼해요. 정말 보기만 해도 싱싱해 보이는데요. 저 끝에는 부추, 그다음에 이제 무를 심었는데 잘 됐어요. 그리고 이제 배추. 저기 토란이 어떻게 해서 토란도 나오고. 초보 농부였는데 그럭저럭 한 2년 되니까 자라게 잘 키워지더라고요. 다행히 큰 어려움 없이 농작물을 잘 키우고 있답니다. 이렇게 잘 자란 농작물들은 부부의 건강한 식단을 책임지는데요. 매 끼니마다 갔다 온 신선한 재료들로 식사를 준비하는 장숙 씨. 먹는 것 하나부터 건강을 위해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특히나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건 단연 무릎 건강. 요리하면서도 무릎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한다는데요. 평소에 집에서 하면서도 까치발 걷기 하면 많이 도움되는 것 같아요. 네. 걷기도 가볍고요. 계단 오르내릴 때도 편한 것 같고. 무릎 관절 건강을 위해 생활 속 운동도 게을리하지 않는 장숙 씨. 아침 식사는 최대한 간단하면서 영양소는 풍부하게. 이렇게 식단에 신경을 쓰면서 체중을 관리하는 이유도 다 무릎 관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나는 새끼를 먹고 우리 세리정은 2끼 먹어요. 저녁을 안 먹어요. 간혹 먹더라도 저녁을 어떤 모임이 있어서 먹더라도 아주 소량 먹어요. 아무래도 이제 저녁에는 부담스럽고 아침에도 이렇게 단백질 식사를 하니까
이렇게 속도 편하고 또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가면은 무릎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무릎 때문에 저녁은 가볍게 먹거나 그냥 점심을 든든히 먹는 걸로 이렇게 해요. 그리고 식사 후에 무릎 관절 건강을 위해 부부가 빼놓지 않고 매일 꼭 챙기는 것이 있다는데요. 바로 콘드로이친입니다. 관절을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안 하시는 분들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쵸, 이제 나이 들면서는 관절이 거의 기둥, 생명인 것 같아요. 남편 기승 씨가 갑자기 분주해졌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손님 오잖아. 대장 처남. 또 다른 가족들과 함께 모여 집안에서 캠핑 분위기를 내보려는 건데요. 줄지어 부부의 집으로 들어서는 차들. 기다리던 가족들이 도착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소개 예정했어요. 친정 엄마야. 가족이야말로 행복의 원천이 아닐까요? 캠핑 분위기를 한껏 낸 바비큐부터 장어구이까지 넉넉한 음식들로 식탁을 가득 채우고 오순도순 안부를 물으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가족들. 온 가족이 모이니 오늘 캠핑카가 더욱 빛이 나는데요. 이렇게 건강하게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것도 큰 행복입니다. 맨날 놀아치고 다니는 게 아무것도 못해요. 돌아다녀요? 그러면요, 맨날 바빠요. 맨날 바빠, 둘이. 자유롭고 활발하게 사니까 좋죠. 저는 언제 그러나 싶습니다. 제가 건강하고 특히 관절이 이렇게 튼튼하니까 제가 움직여서 이렇게 좀 준비도 하고 동생들도 초대하고 이런 시간, 이런 분위기 만들 수 있어서 진짜로 행복합니다. 식사가 끝나고 무언가를 챙겨 나온 장숙 씨. 이거 콘드로이친이야. 이거 철갑상어로 만들었는데 연골이 재생된다고 해서 내가 계속 먹고 있거든. 한번 먹어봐. 무릎 관절 건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하게 느낀 만큼 가족들의 무릎 관절 건강도 신경 쓸 수밖에 없답니다. 하루에 하나. 특히나 나이가 들수록 연골 속 콘드로이친 함유량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콘드로이친은 40대가 되면 20대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고 70대에는 거의 사라져 연골의 노화를 가속화시킵니다. 따라서 외부로부터 콘드로이친을 보충해줘야 하는데요.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콘드로이친을 섭취시킨 결과 좁아져 있는 관절 간격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됐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관절염 환자 80명에게 콘드로이친을 6개월간 섭취하게 한 후 20m를 걸을 때 걸리는 시간을 측정한 결과 시간이 단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탄을 자아내는 웅장한 산세의 경상북도 고령군. 이곳에 현존하는 생물체 중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닌 물고기, 일명 살아있는 화석이라 불리는 철갑상어가 있다고 해서 찾아갔는데요. 이것이 바로 최대 수명 150년을 사는 강인한 생명력을 대표하는 어종, 철갑상어입니다. 150년이라는 긴 수명을 자랑하는 철갑상어의 장수 비결은 높은 수압을 견뎌내는 강한 연골 때문인데요. 이것이 가야산 철갑상어입니다. 살아있는 화석 철갑상어와 동고동락하는 배영욱 씨. 얘는 한 18년 정도 됐고요. 무게는 한 30kg 이상 되는 것도 있고. 18년차 청년 철갑상어에게 그만 가격을 당하고 말았는데요.
한번 맞아. 아이고. 이제 빨개진 것 같은데. 네. 힘이 워낙 세가지고. 강한 생명력과 재생 능력을 가진 철갑상어. 알비노도 한번 찍을까요? 아우, 야. 산간 지역, 저온 담수를 얻을 수 있는 소수 지역에서만 양식이 가능한데 그만큼 양식이 까다롭기 때문에 황제어로도 불리는 귀한 철갑상어입니다. 얘는 20살 정도 됩니다. 물거나 그러진 않나요? 예, 누구나. 강한 생명력만큼이나 엄청난 힘을 자랑합니다. 경골어류에 속하는 철갑상어의 몸은 마른 목골에 단단한 굿비늘이 총 5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양이 마치 철갑을 두른 것 같다라고 해서 철갑상어라고 부릅니다. 철갑상어는 백악기 중기부터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온 어류로 알려져 있는데요. 평균 수명이 20-30년에서 최대 150년 넘게도 생존을 하고요. 이 현존하는 생물체 중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닌 경골 어류로 이 철갑상어를 장수어 또는 황제어라고도 부릅니다. 배영욱 씨는 18년간 귀한 철갑상어를 양식하고 있는데요. 손님상에 올라갈 철갑상어를 직접 손질하는 영욱 씨. 껍질을 벗기니 탄탄한 육질이 드러납니다. 아직도 꿈틀거리는 것 같죠? 껍질까지 벗겼는데 저렇게 움직여요? 근육이 단단하니까 고기도 육질이 좋은 거겠죠. 철갑상어에는 8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특히 칼슘과 인의 함량은 돼지고기와 소고기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류 중에서도 칼슘, 망간 등 무기질 함량이 높고 일반 상어에 비해 항암 인자가 무려 15배에서 20배가량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뼈랑 연골까지 다 나가네요. 몸에 좋은 거니까 다 나가야죠. 버릴 곳 하나 없는 귀한 철갑상어 회가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장수어, 황제어라 불리는 건강의 상징, 철갑상어를 맛보는 사람들. 다른 요리에 비해 기대감이 남다르다고 하는데요. 철갑상어가 어떤 콘드로이트 성분 때문에 실제 어떤 뭐 관절이 좋다는 그런 그 얘기를 들었고 어떤 그런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철갑상어의 연골은 아주 소량만 나오는 희귀한 원료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철갑상어 힘의 원천, 힘의 대들보인 철갑상어의 연골인데요. 철갑상어의 콘드로이친 황산은 항응고제, 항혈소판제 및 혈전용의 작용을 통해 강력한 항혈전제로 작용합니다. 또한 세포 실험을 통하여 철갑상어 콘드로이친 황산은 연골세포의 사멸을 억제하여서 연골 조직의 손상을 개선하며 손상된 연골세포를 자가포식 및 항상성 유지하는 방법으로 연골세포의 손상을 예방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철갑상어의 콘드로이친은 일반 상어 그리고 포유류의 콘드로이친보다 더 높은 항산화력을 지녔을 뿐 아니라 철갑상어 연골의 아미노산 구성은 건강한 사람의 연골과 거의 유사해 흡수율과 생체 적합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의 연골을 구성하는 주요 콘드로이친 황산염의 형태는 콘드로이친 6 설페이트, 즉 C6S인데요. 이 C6S는 연골 표면에 가장 많이 분포하면서 연골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연골세포의 증식과 접착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관절염 환자의 경우에 부족한 이 C6S를 보충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철갑상어 연골에는 일반 상어나 소 연골에 비해서 이 C6S가 더 많이 함유가 돼 있고 또 더 높은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 실험을 통하여 철갑상어 유래 콘드로이친 황산이
퇴행성 관절염 통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도 밝혀졌습니다. 또한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은 염증 자체 개선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전신의 염증 수치를 감소시키는데요. 따라서 고울관절염뿐 아니라 알츠하이머, 파킨슨, 로게릭, 동맥경화증 등을 일으키는 염증성 물질 생성을 차단하는 것으로도 보고가 됐습니다. 또한 알레르기 체질이나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꼭 전문의와 상의를 하신 다음에 섭취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무릎 관절 동안을 찾아간 곳은 서울의 목동. 저녁 준비로 바쁜 신혜정 씨가 바로 자타공인 무릎 동안이라는데요. 무릎 건강을 위해 식사도 신경을 많이 쓴다는 혜정 씨. 브로콜리랑 고등어를 자주 드시는 편이세요? 아, 저는 자주 먹는 편이에요. 거의 브로콜리는 매일 식탁에 오르는 편이고요. 고등어도 한 이틀에 한 번씩 관절에 좋다고 해서 자주 먹는 편이에요. 브로콜리는 칼슘이 풍부해 뼈를 보호하고 강화시키고, 고등어는 오메가3가 풍부해 관절염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혜정 씨표 무릎 건강 식단이 완성됐는데요. 먹는 방법도 조금 남다르다고 하네요. 저는 이 날개를 갖다가 이렇게 싸서 저는 한 장도 아니에요. 2장씩 해갖고 이렇게 놓고 저기다가 저 브로콜리 이것도 하나 넣고 너무 맛있어. 무릎 관절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식단 관리까지 철저히 한다는 신혜정 씨. 약 먹어야지. 식단뿐 아니라 관절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 또 있다는데요. 바로 매일 빠뜨리지 않고 꾸준히 챙겨 먹는 콘드로이친입니다. 운동이랑 이 콘드로이친을 같이 먹을 때랑 이게 약간 상승 효과가 있는 거죠. 뭐 제 느낌이 그래요. 일단 안 아프니까. 하지만 지금의 활기찬 모습과는 달리 1년 전만 해도 무릎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힘들었다는 혜정 씨. 무릎 통증으로 불면증이 생기고 극심한 우울증까지 겪었다고 하는데요. 조금 걷거나 조금 무리하면은 무릎이 뭐 이렇게 뭐 시끈시끈 아프다고 할까 걸어가다가 이게 뭐지? 또 계단 내려갈 때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제가 그때부터 운동을 시작했어요. 혜정 씨가 관절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운동은 승마? 60대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동안 외모와 건강함을 자랑하는 그녀. 과거 무릎 통증이 있었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지금의 모습. 무릎 관절 건강을 되찾고서는 승마의 매력에 더욱 빠져들고 있다는데요. 승마를 할수록 무릎도 튼튼해지니 말에 대한 애정도 남다른 혜정 씨. 얘 이름이 브라보예요. 제 친구. 브라보. 이렇게 착해 우리 브라보. 타다 보니까 이 다리에 근력이 생기는 것 같고 다리 힘 없이는 탈 수가 없더라고 절대. 아까 제가 이렇게 할 때 그냥 경부처럼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가 이게 거의 무릎 다리 힘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다리 힘으로 이렇게 일어났다 앉았다 1, 2, 1 계속 하니까 관절이 약하면 절대 살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승마가 운동이 되는 거거든. 승마는 무릎 관절 건강은 물론이고 전신 건강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운동인데요. 게다가 우울증 및 불안 증상 등을 감소시키는 데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날 혜정 씨가 찾은 곳은 실내 골프장. 그런데 바로 앞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그냥 지나쳐서 계단으로 올라가는데요. 저 엘리베이터를 잘 안 타요. 올라가는 거는 항상 걸어서 올라가요.
내려갈 때만 이제 엘리베이터를 살짝 사용을 하는데 무릎 때문에 올라가는 건 항상 걸어서 올라간답니다. 무릎 관절 건강을 지키기 위해 웬만한 층은 계단을 이용한다는 혜정 씨. 30년간 쳐왔던 골프. 하지만 무릎이 아파서 한동안 골프장을 찾지 못하고 우울한 일상을 보내기도 했다는데요. 관절 건강을 찾고 나서 이렇게 좋아하는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았다고요. 관절이 아프면 사실 골프를 못 쳐요. 사실 허리도 중요하지만 관절이 다리가 튼튼해야지 중심을 잡아주는 운동이니까요. 어때요? 다리에 힘이 없으면 다리가 무너져요. 무너지면은 그냥 이 집의 기둥이 무너진다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몸의 기둥인